이런 거 보통 그래픽으로 하는데 저는 수공업으로. 네, 오늘 하루 피곤하기도 하고 코로나도 참 힘들고 해서 뭘 하나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속꽃들이 입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면 안 되니까. 편납.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통 속꽃줄이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속꽃줄이 입질이라고 하면 속꽃줄이는 바닥 낚시니까요. 자, 찌가 이 정도 포지션에 오면 무바늘 찌 맞춤이죠. 그렇잖아요. 바늘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구간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7목 맞춤이 됐다 그러면 7목 이상이 나오겠죠. 8이나 9, 7까지. 그러다가 목내림이 시작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6목, 6목, 5목, 4목 혹은 뭐 여기는 3목이 될 수도 4목 될 수도 있고 글루텐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글루텐 같으면 0.5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통 7목을 맞추고 목내림 폭을 3목을 내서 한 4목 정도가 여기가 바닥에 4목 정도 붙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 위에 6목, 5목 이건 4.5목이라 합시다.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뜬 상태죠. 뜬 상태. 쉽게 얘기해서 뜬 상태. 내림에서는 뭐 받아치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 목내림 폭이 완성되기 전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은 이 구간이죠. 이거는 속꽃줄이 공략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챔질하면 안 돼요. 심지어 떡밥도 찔러 넣기가 메인인 낚시에서 이 구간을 공략해 버리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을 공략하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우아지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바닥에 붙여야 되는데 자꾸 떠올라 버리면 공략이 안 돼요.
바닥에 붙여서 나오는 날이면 이날 낚시는 거의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절대 공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목내림 시키고 되돌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목내림에는 공략 안 해요. 되돌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공략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속꽃질이에서 기본입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이 구간에도 입질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안 채냐? 뭐 고기 한 마리 잡기가 어려울 때는 한두 번 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챔질할수록 고기가, 여기에 있던 고기가 그 다음에는 1위로, 그 다음에 1위로 점점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면 나중에 바닥에 밥을 놓는다고 놨는데 내가 다 흩뿌려 버렸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고기들, 이제 떡밥을 공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속꽃질이에서는 뜬 상태에 있는 먹이는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불편하구나. 그러면 오아세 속고, 한방향 속고, 낙하 중에 나오는 걸 보통 공략하는 걸 오아세, 자유낙하 구간에 그걸 오아세라 그러잖아요. 오아세 속고는 이런 구간을 공략할 수 있지 않느냐? 물음표? 어떨까요? 아닙니다. 오아세 속고는 언제 공략하냐면 착지 순간, 착지 직후. 그러니까 왜 여러분 바닥에 목내림 딱 될 때 있죠. 목내림이 마지막에 마무리될 때 그 마지막에 탁 때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목내림이 마무리될 때 쿡 탁 찍는 거 있죠. 그 구간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돌림을 뭐 보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낙하 중에 그 입질만 보이면 무조건 챔질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목내림이 딱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낚시는 요 구간을 공략하는 거죠. 오아세는. 이게 오아세 구간 공략. 그러면 이 구간을 공략하는 건 뭘까요? 이 구간. 이거는 초이길이에요, 초이길이. 속꽃줄이는 여기서 되돌림. 그죠? 속고는 여기서 되돌림을 보면서 하는 거고, 오아세는 지금 요 구간이고, 초이길이는 바닥에 붙는 순간까지, 혹은 그 바로 전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다 짬뽕해서 낚시를 하기도 하죠. 짬뽕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탄화를 관리하면서 병용하는 거는 가능해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 그러면 뭐 바닥에 붙여놓고 공략하는 거, 바닥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붙기까지
공략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오화세 속고. 오화세 속고와 초이 길이는 분명히 다르니까 구별을 잘 지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속고에서 헛방이 왜 날까요? 제일 먼저는 떡밥이에요. 떡밥이 너무 단단하거나 힘이 크거나, 떡밥과 마찬가지로 바늘 호수가 너무 커도 안 좋아요. 이거는 부드럽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사이즈 줄이면 되겠죠. 근데 이건 말고도 헛방이 나요. 채비 때문에 나는 거죠. 채비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1번. 또 두 가지가 아니네. 포지션 때문에 헛방이 나요. 위치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고기의 밀도가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면 헛방이 나요. 고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면 떡밥의 심이 단단해도 풀어지면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단단한 상태에 유지하려고 내렸는데 단단한 상태고 이러면 헛방이 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채비의 텐션이 지나치게 살아있을 때 이때 헛방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붕어가 와가지고 입을 댄단 말이에요. 입을 대는데 이 채비 텐션이 너무 팽팽하면 입을 대면서 이제 줄이 닿거나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물감을 느끼게 돼요. 웃기는 게 여기서 헛방이 나면 대안이 뭡니까? 쭈라시를 더 한다죠. 더 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쭈라시를 더 하면 채비의 각도가 약간 더 뉘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아까는 이 정도였는데 텐션이, 근데 지금은 약간 더 누워 있죠. 이게 쭈라시를 더 한다예요. 이렇게 쭈라시를 더 하면 요거는 우아바리 톤톤, 요거는 쭈라시 더하기. 그러면 이 텐션이 팽팽하게 있던 거에 쭈라시를 더 주면 이 텐션을 줄이면서 고기가 먹이를 먹었을 때 그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 헛방이 난다고. 그래서 헛방이 나면 대처 방법이 뭡니까? 떡밥이나 바늘이나 채비 위치, 그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비 텐션이 살아있을 때는 텐션을 약간 느슨하게 해준다. 그게 쩌라시 더 하고, 헛방 나면 쩌라시 더 해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먹기 좋은 각도가 몇 도일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붕어도 지가 먹는 밥이 몇 도에서 잘 먹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지는 먹다가 입에다가 툭 넣었는데 떡밥이 단단하거나 아니면 뭐 줄이 닿아서 좀 불편하거나 이러면 뱉어버리겠죠. 바로 뱉어요. 그러면 먹기 좀 쉽게 해준다. 그러면 쩌라시 더 하는 거예요. 먹기 쉽게, 거부감 좀 없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레라 그러죠, 수레. 입 주변 걸림, 몸 걸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총칭. 이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입자 날림. 떡밥이 입자가 마구잡이로 날리는 거. 그러니까 뭐 블렌딩도 잘못했고 확산이 과한 걸 넣거나 뭐 풀림 조절을 못했거나 뭐 이럴 때 입자 날림.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아즈리, 고기들이 막 흥분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목줄이 많이 누우면 붕어 바늘이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옆에 막 걸리고 이러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채비가 누우면 아니면 채비에 여유가 생기면 그럼 물속에서 한마디로 놀잖아요. 놀아요. 줄이 놀면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다가 줄이 이게 뭐 느슨 헐렁하게 되고 또 붕어들이 움직이면 대류에 따라 붕어들의 유형에 따라서 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여유가 다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붕어들이 지나가다가 줄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줄을 건드려요. 그거를 챔질하는 거죠. 붕어는 이런 식으로도 밥을 먹고 예를 들어서 붕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붕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이 줄을 건든단 말이에요. 줄 건드림. 쥐는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줄을 건드려. 이 줄이 약간 텐션이 살아있으면 이 줄 건드림이 빈도가 줄을 때 텐션이 죽어 있으니까 훌렁훌렁 하고 있다고. 목줄이 누워 있고 그러다가 붕어 움직이다가 줄을 탁 건드리면 그걸 사람들이 입질과 구별을 못해서 챔질을 하면서 몸 걸림, 입 주변 걸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쯔라시를 줄여야 하죠. 그래서 이게 누워있던 텐션을 오히려 이 줄이 이제 그 손실 없도록 줄여주면 몸 걸리면 입 주변 걸림이 생겼던 게 없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떡밥으로 우선 떡밥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탄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쯔라시. 쯔라시를 잘 활용해야 헛방도 줄이고 몸 걸림도 줄이고 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항상 입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아 지금은 쯔라시를 늘려야 되겠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지금은 떡밥을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속고를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서 맨날 뭐 목줄 각도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떡밥이 잘 먹을까,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목줄의 각도는 몇 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떡밥이 잘 먹을까? 몰라요. 어떤 떡밥이 아니고 비중과 풀림과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돼요. 무슨 떡밥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헛방에 대한 대응과 스레 몸걸림에 대한 대응을 이미지를 그려놓고 익혀놓고 낚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돼. 하나 빠졌네. 자, 낚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낚시했어요. 떡밥 자리입니다. 떡밥 자리. 내가 밥을 여기다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찌가 처음엔 여기 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발생해요. 대류가 생겼어요. 상당히 흘러요. 이 상태에서 대류가 심하면 찌를 어디 놔야 되겠어요? 대류 상황에 맞는 찌는 여기 놔야 돼요. 그럼 여기 놓으면
밑에 채비는 어디 있느냐? 채비는 여기 있어요. 위에서 보기에는 여기인데 밑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사이드로 그림을 그려보면 G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대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자리. 그러면 내가 이 밥 떨어진 자리에다가 넣는다고 채비를 이렇게 넣으면 실제로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계속 하는 거죠. 이거를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대류가 이렇게 한다. 그럼 나는 여기다가 밥을 이제 채비를 넣으면 여기 찌가 여기 있으면 떡밥 자리는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대류찌는 이 포지션에 있다가 여기서 받아내야 되고, 지금 위치가 바뀌는 걸 계속 봐야 돼요. 나는 무조건 12시에 투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물속에서 같은 자리에 떡밥이 놓여지게,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제가 조금 더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포지션, 떡밥 낚시에서 포지션 진짜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낚시하는 자리, 그 위치니까요. 네, 오늘은 속꽃질이의 입질에 대한 걸 잠깐 해봤는데 참고하시고 여러분 낚시 공부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